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계속해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57%까지 올라갔고요. 잘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는 37%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까지 올라갔다라는 첫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자, 부정평가 60.8%, 긍정평가 34.5%, 잘 모르겠다가 4.7%입니다. 이것은 TBS 의외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000여 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경고등이 세게 들어왔다. 빨간불이 아주 진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OBS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정평가가 60%인데 대통령 활짝 웃는 사진을 저기다가 해놓으셔서 그러네요. 너무하세요. 네, 이걸 사진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는 그 의사를 반영한 건지는 또 모르겠네요. 그런데 좀 너무 빠졌거든요. 맞죠. 예, 지금 뭐 2달 만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심하게 네, 일어났는데 뭐 원인은 뭘까요? 두 분 뭐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소장님부터요. 저는 인식과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잘못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질타를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사 문제, 네. 그다음에 여권의 분열 이런 것들 잘못됐어요라고 지적을 하면 저희가 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한번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네. 잘못한 거 없는데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나죠.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기분 나쁘지만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나 잘못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많은 질타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2달밖에 안 됐는데 35% 내외의 긍정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네.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사태다라고 예. 봐야 돼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나 지지율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고. 네네. 근데요,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기가 없는 정책을 국익을 위해서 내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지율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건강보험 개혁. 국민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네. 더 내고 덜 받는 그러한 개혁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개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에 본인은 나 지지율 연연 안 합니다. 나 정말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저 잘못한 거 없고요. 지지율 연연 안 합니다. 이거는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혼낼 때 너 네가 뭘 잘못한 건지 지금 모르잖아. 아이들 제일 그게 무섭거든요. 부모들은 제일 애들 혼낼 때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장 수장께서 적절한 지적해 주셨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지칭해서 독재라고 했어요. 예. 독재라고 표현했던 거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인사 독재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국회 의견 존중하지 않고 막 밀어붙인다거나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 막 그 임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거였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것, 검경 수사권 축소하고 네. 그리고 수사에 자꾸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검찰총장 패싱해서 식물총장 만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만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던 거였거든요. 한번 그때 그런 발언을 했던 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바라보겠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인사?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 출신들 다 전부 안 치고 있잖아요.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뭐 우리 사회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거,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검사 출신들을 앉혀놨어요. 이게 뭐예요? 독재라고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인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찰국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굳이 반대하는데 굳이 만드는 이유는 또 뭐겠으며, 사정정국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막 전직 국정원장 기관 고발을 막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지금 그 만취 음주운전했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 언론하고 야당이 공격했다고 막 오히려 독려를 하질 않나,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뭐지?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달라지길 기대하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툭하면 도어 스태핑해서 문재인 정부 핑계대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절망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취임 후 100일 내에 모든 개혁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뭘 하고 있나,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지라고 아마 국민들 여론조사하면은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내놨나, 법인세이나 종부세이나 이런 거 외엔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잡음들 없애지 않으면 이 지지율 금방 반등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두 분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이 뭐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들, 뭐 실언 이런 것들도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오늘 밝혔는데, 사실 코로나19는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메시지를 정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19하고 연결해서 그것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메시지가 잘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도어 스태핑을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솔직하고 더 아마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가까이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잖아요. 언제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취재했나요?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애초부터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출입기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원래 풀단 위주로 하겠다고 한번 말이 바뀌었었죠. 풀단 위주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도어 스태핑 취소하겠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번복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풀단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자들이 납득을 못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설명도 없이 취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어 스태핑에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자들 포토라인을 쳐주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마이크에 대고 일본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나 다른 것도 다 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잘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되지 않고 자꾸 즉흥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의 인식,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대한 인식, 조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던져야 하는지 하루에 10개 정도도 질문이 안 나올 거를 그걸 대통령이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 준비해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대통령이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메시지 낼 거야 라고 해서 참모들이 만들어주는 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걸 다른 걸 자꾸 탓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동안에 너무 잦아가지고 실수가 많았다고 하면 일주일에 그러면 도어 스태핑 대통령 하는 건 2번만 하고
나머지는 대변인이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식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그러고 중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지율 빠지는 것 때문에 뭐 중단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죠. 본인은 누구보다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다. 자, 근데 코로나가 뭐 다시 지금 확산세여서 이게 다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거든요. 다시 재개가 되긴 될까요? 재개가 안 되겠죠. 대통령이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언제 뭐 이런 얘기들이나 뭐 건의를 받아들여신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식회견 등이 대통령 지지율과 이미지에 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죠. 네. 어느 국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참 도어 스태핑 대통령께서 용기 있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약속의 차원에서 진행하셨던 건데 이런 식으로 중단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 예.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조치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언론이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차단해 나가는 것 같아요. 폐쇄형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의 방향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예. 이제는 대변인과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밖에 우리 모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소통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큰 명분과 약속을 근본적으로 네. 이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전 상당히 안타깝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좀 첨언하고 예. 싶은데요. 굳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한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장소장도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 대통령이 인식을 조금만 바꿔주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걸 안 바꾸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꾸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네. 당분간 만약에 소통을 안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실 지금 용산 이전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 여론이 더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긴 한데 소통의 약속을 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성화 평론가 고맙습니다.